2022년 수능 완성 10강 우리 2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지문인데, 자, 우리는 뭐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거니까 빈칸 문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관점에서 얘기를 할게. 일단 아래쪽에 빈칸이 뚫려져 있어. 자, 그러면 아래쪽에 빈칸이 뚫려져 있는 경우에 예전에 같은 경우 뭐 이제 쪽집게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 자, 아래쪽 밑에서 두 번째에 밑줄이 뚫려져 있다. 빈칸이 뚫려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빈칸과 아랫 문장, 그 주위 빈칸 문장을 읽고 답을 찾아라. 만일 이거 가지고 알지 못하면 제일 위의 문장을 읽어서 답을 찾아라. 뭐 중간은 읽을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자,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자, 그 얘기의 배경을 설명해 줄게. 너희들이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방식이 모든 아래쪽에 빈칸이 뚫려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주로 구성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 자, 무슨 얘기냐면 단락이 있을 때 단락 구성에 있어서 아래쪽에 빈칸이 뚫렸어. 그런 경우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단락 구조가 뭐냐 하면 먼저 이제 메인을 제일 위에 던지는 거지. 메인을 위에 던진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펼쳐져. 그리고 이 구체적인 진술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어디션 부분. 어디션 부분, 바로 부연 부분이지. 바로 요런 단락 구조에서 이제 빈칸이 아래쪽에 뚫리는 경우가 가장 많아. 그러니까 주제문이 뭐냐면 첫 번째 문장 주제문. 그 다음에 다시 부연해서 주제를 반복하든지 아니면 주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 그걸 주는 게 바로 이 단락이야. 요런 단락에 있어서 아래쪽에 빈칸 뚫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래쪽에 빈칸이 뚫릴 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부연 부분에서 첫 번째 문장, 부연에 이제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뒷받침하는 보통 요런 문장이 가장 많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부연 부분의 첫 번째 문장이 빈칸이 뚫렸을 때 뭐 아래쪽으로 읽고 만일 이거 가지고 감이 안 잡히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그렇게 풀어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밑에 쪽이 빈칸이 뚫리면 거의 다 이 구조였어. 거의 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요즘은 항상 그렇지는 않아.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래쪽이 빈칸이 뚫렸을 때는 아마 이런 단락 구조로 나올 가능성은 가장 높다라고 하겠지.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너희가 봤을 때 혹시 이런 단락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본문으로 갈게. 자, 그럼 본문으로 봐서 딱 아래쪽에 보니까 빈칸이 여기 뚫려져 있다. 빈칸이 뚫려져 있는데 얼핏 보니까 뭐가 있어? 대놓고 연결사는 없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것은 없어.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 one example이 딱 있네. 그러면 사실 얘가 이제 for example이지. 바로 연결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벌써 이 단락은 딱 정해진 거야. 얘가 주제문이야. 얘가 주제문이야. 이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위해 가지고 구체적 진술 아래쪽에 붙이고 아마 아래쪽에서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아마 그런 단락 구조이겠다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구체적 진술 중에서 아래쪽 부분이 아예 별도의 어디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 구체적 진술의 내용을 한번 요약하는 그런 문장이 될 수도 있어. 여기서는 아마 후자인 경우인데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거다.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1994년에 미국의 인류학협회는 예측했습니다. 자, 뭐라고 예측을 했느냐? 인류학이 would begin to place greater emphasis. 더 큰 어떤 그 강조를 두기 시작할 것이다. 자, 어디에 더 큰 강조를 두느냐? 바로 contemporary, 동시대 세계. 그리고 전 세계의 변화에 더 큰 관심을 두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병렬돼 있다. 병렬 X, Y, G 이렇게 병렬이 돼 있네. 자, 그 다음에 또 인류학이 뭐 한다? 더 이제 여러 개의 disciplinary 하면 학제 이런 뜻인데 inter이 들어갔으니까 여러 개의 학문이 서로 관련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비교를 통한 전 세계의 어떤 관점들을 조사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상호 의존성 그리고 어떤 국제화, 세계화의
이제 세계화를 조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는 거야. 자, 조금 문장이 길어서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우리가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인류학에 관한 얘기네. 우리가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인류학 얘기야. 인류학이 어떻다는 거야? 이제 동시대의 세계 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변화에 관심을 둔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여러 개의 학문이 관련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관점을 서로 비교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전 세계적인 어떤 사회 의존성, 그리고 어떤 세계화, 국제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아주 단순한 전략을 가져가면 무슨 얘기가 되니? 인류학은 어떤 세계화에 관한 거다.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앞으로의 인류학의 과제는 세계화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그게 이달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지. 그거에 이제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거에 한 예가 들어간다. 자, 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한 새로운 방향의 한 예는 바로 조사입니다. 글로벌 노매드, 어떤 세계적인 유목민, 그러니까 글로벌 유목민의 조사입니다. 누구를 포함하는 Third Culture Kids, 바로 TCK라고 돼 있는데 얘를 포함하는. 그럼 뭐 Third Culture Kids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다. 분명히 그 다음 문장에 설명을 하겠지. 그래서 TCK는 누구냐? is a person, 사람이래. 어떤 사람. 상당한 부분, 그 또는 그녀의 어떤 발달 기간의 상당 부분을 보낸 사람이야. 어디에서? 그 부모의 그 문화 바깥에서. 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막 조기 유학을 떠난 아이들 막 그런 경우네. 걔네들의 부모는 사실 우리나라에 바탕을 두고 있잖아, 문화가. 그런데 걔네들은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가지고 미국 문화에 이제 적응을 하겠지. 바로 그런 사람이 TCK라는 거지. 자, 이게 예시로 들어간 거다. 자, 그런데 예시를 따라가더라도 머릿속에는 뭘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인류학은 뭐에 관한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인류학은 세계화에 관한 연구에 관한 것이다. 아마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인류학자 루시일 심, 이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뭐를?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 regardless of 뭐와는 상관없이 출생지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것. 뭐 할 정도로 어떤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또는 제3의 문화를 형성할 정도로 뚜렷하게 그 부모와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조기 유학 떠난 아이들은 이게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또 다른 제3의 문화를 형성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연구 누구에 의해서 수행되어져야 되겠지? 바로 인류학자겠지. 바로 인류학자들. 지금 이야기는 이제 인류학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인류학자와 다른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뭐에 관해서 TSK에 관해서 수행된 연구들은 are of particular relevance.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지. 그래서 특히 아주 타당합니다. 특히 타당하대.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TCK, 바로 그 조기 유학 떠난 아이들을 연구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대. 그 이유가 들어가네. 왜냐하면 이러한 아이들이 아주 독특하게 접합했기 때문입니다. 뭐에? 오늘날에 점점 더 세계화되어가는 이러한 사회에서의 삶에 아주 특별하게 적합했기 때문에 얘들을 연구하는 게 아주 타당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들이 오늘날의 어떤 세계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연구 대상으로 최적이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TCK는 원래 poise 하면 이제 뭐 자세를 취하다 이런 뜻인데 얘가 수동태잖아. 그러니까 자세 취해져 있다 이런 뜻이 되니까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TSK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하도록? 어떤 미래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어떤 역할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거로서 딱 추론하면 어떤 역할이니? 바로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그런 중요한 역할을 떠맡을 것으로 준비되어 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그러면서 계속 한번 읽어볼게. 그러므로 인류학적 연구는 전 세계의 어떤 유목민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그런데 이 인류학적 연구는 embedded. 원래 embedded는 뭐 끼워 넣다 이런 뜻인데 여기선 PP형이 돼서 의미상으로 깊이 결부되어진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팽창하는 어떤 세계화의 연구에 있어서 이제 결부된 이것과 아주 관련되어진 그런 인문학적 연구는 그 세계적 유명문에 대한 그 인문학적 연구는
아, 여기선 잘못 쳤네. 자, 세계화 가정이지. 이거 이렇게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인류학적 연구는 얘가 동사다. of increasing importance.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니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야 될 텐데 답을 찾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정리하고 가야 돼.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를 뭐라고 정리를 했어? 응? 이 TCK 얘네들은 자, 미래의 역할을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대. 어떤 역할이니? 인류학적 연구에 있어서 좋은 대상이 되는 거야. 인류학적 연구. 그러니까 근데 인류학적 연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지? 세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세계화에 초점이 맞춰진 인류학적 연구에 있어서 어떤 좋은 연구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떠맡을 거야. 그게 우리가 지금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사실 빈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 바로 소거법이 중요해. 소거법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이렇게 선지를 만들어낼 때 원칙은 뭐냐 하면 거의 3개 정도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러면 사실 2개 정도가 이제 아리까리하지. 2개 정도가 아리까리하게. 자, 그러면 일단 1번 한번 들어가 볼게. Foreign tourist. 외국 관광객? 뭔 소리야? 이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그럼 2번을 보자. 어떤 문화적인 다리, 그러니까 문화적 과교. 이거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바로 답을 짓지 말고 한번 물음표 치란 말이야. 그러면 outside facilitator, 어떤 외부의 조력자? 외부에서 좀 도와주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물음표 쳐봐. 자, 4번 participant observers, 참여 관찰자? 이 뭐야? 뭘 참여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다음에 무심한 의사결정자. 뭘 의사를 결정했니?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3개를 딱 날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리까리하게 여기는 게 이제 2개가 나가지. 아니, 문화적인 가교 역할이야. 아니면 외부 조력자야. 그러면 너희가 이거를 이 지문 안에서 답을 안 찾고 만일 머릿속으로 답을 찾으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아마 3번을 답으로 고를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연구를 도와주니까 외부 조력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지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 지문 안에서 포인트가 뭐니? 이 단락에 있어서 핵심은 인류학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지금 다 세계화에 관심이 돼 있는 거야. 세계화. 인류학은 세계화를 연구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얘기가 들어가야 돼. 이 의미가. TCK는 준비되어 있다. 뭐 할 미래 역할. 세계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거야. 세계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런데 외부 조력자가 세계화의 역할을 하는 거니? 아니지, 아니지. 그러면 문화적인 어떤 다리, 문화적 가교, 이게 세계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세계화에 대한 단서는 사실 이 빈칸 앞에 문장에도 딱 나와 있잖아. 아주 적합하다고 얘가 어디에? 점차적으로 세계화되어가는 그러한 사회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세계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세계화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바로 답이 2번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빈칸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야.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 선택지에서 어떻게 해라? 먼저 말도 안 되는 3개 정도를 날려라. 날려라. 그리고 그 2개에 있어서 이제 추론을 할 때 네 머릿속으로 답을 찾지 말고 이 지문 안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꼭 찾아라. 지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한 단계 더 추론하는 것이 바로 틀린 오답으로 제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겠고, 그리고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아래쪽에 이렇게 빈칸이 뚫렸을 때는 아까 같이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단락 구조일 경우가 가장 많아. 아주 높아. 하지만 요즘 들어서 100%는 아니라는 거, 그것도 명심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앞으로 좀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너희들이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거다. 자, 그러면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